이게 이제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들 잡아놨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선분 BC에 수직 이등분선이 Y축이라고 했으니까 C점이 C,0이라고 잡혀 있으면 B점은 마이너스 C,0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끝났죠. 그 다음에 선분 BC를 X축,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으면 점 가가 원점이다 라고 했는데, M이죠. 뭐 O라고 해도 되려나? O는 말이 안 되잖아. O가 원점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지? 자, 그럼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은 AB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AC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이거 나 지울게. 그래서 이게 2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2AC랑 플러스 2AC는 지워질 테니까. 나도 뭐 똑같진 않고 결론이 이거니까 사실 이거 2배 하면 다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거 가지고 오면 돼. 어차피 증명 문제잖아요. 윗줄 아랫줄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게 증명 문제죠. 근데 이제 뭐 AM제곱 요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고, BM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C제곱 맞지. 이렇게 끝이야. 그 다음에 유형 13번 잘 풀어오셨나? 유형 12번도 잘 풀어오셨나요? 승혁이는 오늘 덜 푼 거는 이제 최근 숙제랑 같이 해오면 되고, 19, 20, 21 쪽에 있는 실전 트레이닝을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자, 넘겨서 우리 오늘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이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우신 거냐면 1차 함수라고 배웠죠. 근데 1차 함수가 직선이다 보니까 이 공통수학 원 첫 단어의 제목 도형의 방정식에 맞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학도 수학이지만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좌표 평면상에 아무 기준도 없이 너희들한테 그림을 그려봐라, 직선을 그려봐라 그러면 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무한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한 점을 딱 찍어놓고 야,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봐라 하면 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아직 무한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점을 잡아놓고 기울기는 이렇게 잡아주면 얘랑 평행하도록 이 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니까 직선을 하나밖에 못 그리고, 그 다음 평면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어놓고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봐라 하면 직선을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리지. 그래서 요 1번이랑 2번은 직선 결정 조건이기도 해. 언제 배우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대단하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 1차 함수가 이제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 a가 기울기고 b가 y 절편인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1,5로 하자. 1,5를 지나는 직선을 내가 구해야 돼. 우리가 중딩 때는 이렇게 했어요. 기울기가 2면 직선식을 어디까지 쓸 수 있어? y는 e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저는 이제 p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에 1,5를 대입해서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5 넣으면 p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y는 e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고딩 때는요, 좀 더 기하적인 느낌을 강조하거든. 자, y는 2x 여기까지 쓰면 기울기 몇? 2. 그리고 얘는 어느 점을 지나게? 원점을 지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의 그래프니까, 그치? 그럼 내가 얘를 1,5를 지나게 만들면 되지. 그럼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원점 지나는 건 확실하니까 얘를 1,5를 지나도록 어느 정도 올려주면 되겠지. 근데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져와요. x축 평행이동량 방법 알지? 평행이동 방법 알죠? 정리합시다 이따가. 그 다음에 얘가 아직 1,5를 안 지나잖아? 1,5를 지나도록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올려? 5만큼 올려. 이렇게 하는 건데 y축 평행이동량은 이렇게가 원래 평행이동 방법이지. 그래서 봐봐. 1,5를 지나도록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오케이? 그다음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이 뭐야? y자리에 y-5. 그렇지? 자, 요렇게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이런 관점이 있어. 이거 기울기 2인 직선은 맞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5 넣어서 서로 같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세 관점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2번입니다. 평행이동 관점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솔루션 1이 편하니 2가 편하니 3이 편하니? 2? 이게 편하지 않아?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하던 게 이거니까? 근데 얘들아 이 관점이 왜 필요한지 알아? 잘 들어봐.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세팅밖에 못했어요. 아, y는 ax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가 3이구나. 여기 1 넣었을 때 3 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 그리고 식 하나가 있긴 하니까 식을 하나만 더 구하면 되긴 해. 근데 우리가 이 관점에 익숙해지면 최초의 직선을 미지수 1개만으로 세팅할 수 있어. 알겠어? 중딩, 고딩.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y-y1은 mx-x1이라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새로운 세팅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2점 주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뭔가 직선을 주고 이 직선 위에 2점을 주면 우리가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근데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뭐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니야?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거든요. x 증가량 어떻게 구해요? x2 x1. y 증가량 어떻게 구해요? y2 y1. 그래서 그냥 이 기울기 자리에 이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x2, y2를 지나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공식 하나 더 씁시다. 기울기야 y2 y1 오버 x2 x1으로 잘 구하시면 되고 지나는 점은 x2, y2여도 되고 x1, y1이어도 돼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가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2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세타를 줄 때가 있어. 각도를 줄 때가 있다고. 맞아, 승혁아? 이 각도를 줄 때가 있어. 기울기를 구하려고. 이 각도에다가 뭘 빵 때려주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각도에다가 뭘 땅 때려주면 기울기가 나와요. 뭐게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의 정의가 뭔데요? 밑변분의 높이. 그럼 봐봐.
이 x1, y1과 x2, y2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 두 점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밑변분의 높이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도 세타 아니니? 그럼 이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빵 때려주면 밑변분의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 근데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 자,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야. 얘들아, 탄젠트는 정말 고마운 함수예요.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뻥 때리면 뭐가 된다고? 자동으로 기울기를 계산해줘. 오케이. 괜찮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새로운 관점으로 배우는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좀 못 본 공식이 하나 있거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물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 알고 있으면요 유형 두 개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외우라고는 안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학구열 있는 친구들이니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깔아가지고 더하면 1. 증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게.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건. 대답해봐.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물론 둘 다 양수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b는 y 절편이니까 내가 기울기는 나중에 구한다 치고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자,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렇지? 근데 x 증가량을 구하려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야 된단 말이야. 여기 원점이잖아. 그럼 0-a 요게 x 증가량이야. 여기까지 되고 있어? y 증가량은? 그렇지. 자, 여기서는 똑같이 y절편은 b니까 몇 x 플러스 b일 건데 얘는 x 증가량은 a-0이 맞다? 그치? 근데 y 증가량은 내가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0에서 b를 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얘가 a,0이고 얘가 0,b니까 내가 x 증가량을 a-0으로 잡으면 y 증가량은 0-b로 잡아야 돼. 어쨌든 기울기는 똑같죠. 이해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b로 나눠주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돼요. 이 상태로 얘가 넘어가 있는 식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관점. 나는 고딩들이 이런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x절편이 a라는 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게? a,0을 지나는 거야. y절편이 b라는 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게? 맞아. 야, 그러면 내가 a,0을 넣어도 0,b를 넣어도 성립하는 1차식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야. 너무 이뻐. a,0 넣어봐. 1, 0. 0,b 넣어봐요. 0, 1. 까리? 알고 계시면 유형 두 개가 되게 쉬워요. 저는 나중에 저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어주고 공식 없이도 한번 풀어줄 거야. 끝. 자, 밑에 문제 볼 거 있나 한번 봅시다.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들아, 저기 109, 110, 113 세 개요. 109, 110, 113. 이거 세 개 빨리 해봐.
느낌이 약간 이상한 애가 하나 있을 수 있어. 자, 봅시다. 109번. y는 4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5 해서 1분의 7이라는 기울기를 구해서 x를 딱 갖다 붙여. 그 다음 4,2나 3,-5를 지나도록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자, this is 고딩. 알겠어요? 자, 중딩 때 했던 두 가지 방법도 당연히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중딩 때 어떻게 썼냐면, 일단 기울기를 좀 구할 줄 아는 친구들은 기울기를 구해서 제가 y절편만 몰라요 라고 써놓고 여기에 4,2를 대입해가지고 p를 구했죠. p 몇이야? 마이너스 26. 자, 이렇게 직선을 계산했었지. 근데 자기가 기울기의 성질도 y절편도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빠가야로야. 나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인 건 안단 말이야. 여기에다 저 두 점을 대입했죠. 4,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는 2, 3,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빼는 연립을 하면 7은 a가 나와. 여기다 7 넣으면 b도 나오지. 이렇게 해서 직선을 결정하기도 했었죠. 얘는 좀 더 대수적인 어떤 1차 함수, 1차 방정식의 느낌. 자, 이건 도형의 느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근데 110번은 이상해요. 기울기를 구하려고 x 증가량을 구했더니 홀리 쉣.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계산할 수 있는 거니? 계산할 수 없는 거지. 보통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아주 특이한 직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x절표값이 6이고 y절표값이 마이너스 1인 점 하나, y절표값이 3인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축에 수직하지. 이런 직선 우리 x는 6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직선 말고 너네 y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도 있지. 얘는 기울기 몇인 거야? 0. 그렇지. 얘는 1창 ax 부분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0이라고 부르고 얘는 y가 완전 사라졌죠. 이런 애들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고 부르시면 돼. 됐어? 얘는 상수함수라고도 불러요. 좋습니다. 자, 113. 자, 6,0이라는 것은 y절표가 0이어서 x절편이고요. 0,5라는 것은 x절편이 0이어서 x절표 값이 0이어서 y절편이 온 거거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6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0,5가 y 절편이니까 y는 몇 x 플러스 5라고 적어놓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6 빼기 0분의 0 빼기 5. 자, 이렇게 쓰셔도 돼. 되고 있지? 오케이, 넘깁시다. 23쪽이야. 그러면 이런 거 y를 가져오면 함수지만 뭔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처럼 보이네. 그치? 얘도 직선이야. 알겠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직선이야. 1차 방정식은. 그래서 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기울기입니다. 아니, 기울기는다. 직선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보통 y를 넘기면 애들아, 원래 이제 y는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항상 y의 개수가 플러스지.
근데 y를 좀 가지고 오면 있잖아. y의 부호가 좀 변해.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얘네들 우리가 x랑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fx, y는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거든? 써놔. 요거 위에다가 써놔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할 때 내가 얘들아 직선을 음함수로 나타내봐라 하면 y를 넘기란 얘기야. 알겠어요? 다시 자 직선을 음함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y를 넘겨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제 고딩 때 처음 배우는 거야. 자 여기 별표. 그리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야. 별표 쳐. 자 일단 외우긴 해야 돼요. 외우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딩다운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번 직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이라는 2번 직선이 있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이 교점의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요. 승혁아, 내가 여기 있는 x1, y1을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돼야겠지. 0이 안 되면 직선 위에 점이 아닌 거니까. 내가 여기 있는 x1, y1을 이 밑에 있는 직선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돼야겠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점은 두 방정식에 연립방정식에 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내 말 이해돼요? 자, 잘 들어봐.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무슨 도형일까? 직선이야. 자, 이게 이제 공부한 고딩이야. 알겠어? 몇 차식이라고? 1차식. 무슨 도형이라고? 직선이야. 이제 이렇게 읽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x에 2 넣고 y에 1 넣어봐요. 성립하니? 그러면 2,1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내 말 이해되는 거 맞지? 자, 잘 봐. 자, A, B, C, K는 다 상수야. 알겠어? 그럼 이거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무슨 도형일까? 아니, 물론 정리는 해야지. 다 전개해서 모으긴 해야 될 거야. 무슨 도형일까? 직선이야. 그지? 자. x1, y1을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다가 x1, y1 넣어보자. 몇이게? 0이다? 여기다가 x1, y1 한번 넣어볼게. 0.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돼버려요. x1, y1을 지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직선식을 음함수로, 두 번째 직선식을 음함수로 만들어 놓고 임의의 상수 k에 대한 1차식을 저렇게 작성만 해도 쟤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이게 음함수의 첫 번째 위력. 이해되세요? 약간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아주 좋아. 승혁이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걸 배운 순간부터 중딩 때 하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123번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예전에 하던 방법도 그대로 쓸 거야. 잘 봐야 돼.
봐봐. 지금 어떤 문제냐면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걸 몰라. 그럼 직접적으로 하면 돼. 뭘 하면 돼? 교점을 구하면 돼.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요. 나는 x를 맞추기 쉬워 보여서 여기다 2배 할게. 자, 얘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x의 개수를 맞춰놨으니까 빼야겠지? 자, 그러면 5y 마이너스 5는 0, y 몇? 1. 이렇게 교점의 y좌표가 먼저 나왔어. 그럼 여기다 1을 딱 넣어주면 4x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x도 1. 그럼 교점은 몇 컴마 몇일까? 1,1. 끝났어. 두 점이 밝혀져 있으니까 1,1을 지나고 여기에 기울기만 갖다 쓰면 돼요. 3 빼기 1분의 4 빼기 1. 2분의 3이지.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음함수로 표현하라고 하거든. 양변에 2를 곱해서 3을 분배하자. 음함수로 표현해주면 보통 x를 양수로 써.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여기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우는 걸까? 잘 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지. 잘 봐. 두 직선이 주어졌어.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딘지 몰라. 근데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안의 두 번째 직선. 그럼 이게 직선이 다 결정된 거야? 그렇진 않지. 교점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k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3,4를 넣는 거야. 그럼 3,4도 지나도록 k 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3,4 넣을게. 맞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k 몇?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문제 끝. 자, 마이너스 2x지? 2x라고 쓸게. 플러스 4y지? 마이너스 4y라고 쓸게. 마이너스 2지? 플러스 2라고 쓸게. 그럼 2로 나눠도 되겠네? 뭐가 이상하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빼면 5y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y는 1 넣으면 x 1 1,1 받고 1 대입하면 성립하고 k가 마이너스 1 잠깐만 3,4 6, 4, 17 3,4 3,4 여기 잘못 넣었다. 마이너스 k다. 그치? 응. k 몇? 7. 여기다 7 넣으면 끝. 암산 좀 할게. 2x 28x y 마이너스 21.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직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자, 1이 편해? 2가 편해? 2가 계산량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고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 교점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잖아? 사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이것도 내가 좀 간추려 계산해서 그렇지 몇 줄 더 나올 거야. 근데 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직선의 교점을 안 구해도 되고, 지금 나는 이 직선의 교점이 되게 깔끔하게 나왔지? 너네 만약에 이 교점이 5분의 7, 7분의 13이면 어떡할래? 홀리 쉣이죠.
맞아요? 그럴 때 얘가 훨씬 빠릅니다. 됐죠? 중딩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점을 정수로 나오게 문제를 잘 디자인해서 내셔. 근데 고딩 때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쌤들이 디자인하지 않아. 이걸로 교점 구하고 있으면 계산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숙제. 자, 101번부터 123번까지 하고 144부터 173까지. 자, 숙제량은 얼마 안 되고 이게 그러면 2회차 숙제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1회차 숙제를 잘 해오셨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너네들이 지금 2회차 숙제를 할 거지? 그 다음에 1회차에서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할 거야. 알겠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수능 때까지 안 까먹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한 5일만, 한 6일만 쌓아도 평생 안 까먹습니다. 끝. 수고했어요.